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성신여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인데 저희 학원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어머님들께서 저희 학원까지 이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오늘 저희 이제 성신여고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내신 분석과 이런 간담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학교의 중간고사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기말고사 대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성신여고 영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통에 있는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에서도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크게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론으로 가서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난주에 끝이 난 우리 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시험에서의 경향과 최근에 이제 출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말고사. 앞으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또 곧 있으면 또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말고사 대비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희 반 이제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모두 다 찍어서 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지가 총 8페이지라고 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8페이지를 다 찍어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시험지를 찍은 걸 봤을 때 그 시험지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좀 고민했고 그리고 서술형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 사실은 이 아이가 어디 부분이 좀 아직은 안 되어 있는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이들과 추후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개별 면담을 할 때 시험지를 같이 놓고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 이제 영어 시험에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실 성신여고 시험이 이제 관내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당황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영어 시험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상치 못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학교 시험에서 어떤 교훈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글을 읽고 교훈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의 경우, 즉 시간 관리의 경우에는 우리 성신여고라고 하는 학교의 내신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아가서 입시에까지 갔을 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의 영어에도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사실은 시간 관리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도 꼼꼼하게 가져가야 되는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자의 경우 예를 들면 뭐 교훈 문제가 나온다거나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퍼즐 맞추는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는 수능의 유형이나 모의고사 유형과는 전혀 다른 성신여고만의 약간 특수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어 선택지가 굉장히 길게 출제가 되었는데 그 영어 선택지를 아이들이 한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된다면 사실은 조금 성신여고만의 특수한 문제가 나와도 정답률을 올릴 수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번에 이야기했을 때도 선생님 근데 엄청 당황스럽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기존에 제 수업을 듣는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제 어머님들께 데자뷰라고 하는 우리 학교 시험지 미리 보기라는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시험지를 제가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서 보게 될 마주하게 될 굉장히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그런 긴 영어 선택지를 미리미리 그때그때 매 시간마다 최대한 많이 마주하면서 대비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신여고 내신의 이런 범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과서와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범위는 굉장히 깔끔한 편이긴 하지만 모의고사 지문이 제가 그냥 모의고사 20개 지문이라고만 적어놨는데 뭐 예를 들면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23학년도 3월 모의고사가 포함이 된다거나 이렇게 좀 몇 년도 몇 월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선생님이 그때그때 프린트로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프린트
프린트는 몇 년도 몇 월이 다 이제 랜덤으로 그냥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에게 그 프린트를 주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프린트를 보고 몇 년도 몇 월 기출인지를 알아서 그때그때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때그때 이제 범위가 나올 때마다 즉 픽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습하기가 힘들고 그때그때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해서 바로바로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생동력 있게 진행이 되는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내신을 분석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식 25문항, 서술형 5문항. 그래서 사실은 이 서술형 5문항에서 전반적인 1등급의 변별력이 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성신여고 시험 문제만의 조금 더 특징이다, 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볼드 처리한 함축적 의미, 요 문제가 조금 성신여고 1학년 때도 그랬고 이제 지금 2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꾸준히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 함축적 의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라던가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께서 다음 중 밑줄친 문장의 의미는 이렇게 많이 출제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데자뷰라고 하는 우리 리뷰 테스트를 만들 때 요 문제를 정말 많이 만들어서 냈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이번에 그 서술형 문제, 이번에 그 객관식 문제에서 함축적 의미로 나왔던 문제가 제가 데자뷰 리뷰 테스트에서 냈던 문제가 그대로 밑줄 부분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축적 의미가 성신여고에서 가장 많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입학 문제가 사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입학 옆에 이렇게 슬래시하고 교훈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교훈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이 문장 안에 전반적인 주요한 내용, 즉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지만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훈을 찾아 조금 특수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대입학에 속하는 문제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들 안에서도 간혹 이제 우리 학교만의 특수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지만 대입학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문장의 내용, 그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내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객관식 25문항, 서술형 5문항, 총 30문항인데 문제 개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비해 서술형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선 사실 시간이 모자르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간 부족 현상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첫 시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꾸준히 느끼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타임어택을 잡고 꾸준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관리하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2번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영어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선택지가 긴 문제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을 보고 나서 특히 성신여고 친구들이 좀 멘붕을 많이 느끼는데 중학교 때 봤던 시험지와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처음 보는 이 시험지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유형과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와 이런 깊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격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서술형이나 아니면 그 정도 난이도의 영어 선택지의 양을 평상시에 대비가 되어야 학교 시험에서 그런 문제 유형을 마주했을 때도 아이들이 한 호흡으로 꾸준히 끌고 가면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 선택지가 길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은 아이가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평상시에 꾸준히 누적 복습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체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신 때는 어쨌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문제를 풀다 보면 예를 들어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나 이거 시험 대비했던 지문이라 지문 안 읽어도 돼 하고 답만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이들이 당연히 이 지문을 알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지문을 변형을 안 하시려고
틀릴 리가 없죠. 그 지문 안에 조금씩의 변형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답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어 선택지 자체도 굉장히 높은 난이도로 출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단지 내가 이 지문을 이미 시험 대비해서 다 복습한 지문이야 라고 하고 답만 찍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예측하면서 읽기가 불가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서술형 문제가 궁극적으로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17번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A 문장에 Duty was calling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밑줄이 쳐져 있었고, 요게 이제 함축적 의미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도 그렇지만 제 이제 리뷰 테스트, 그러니까 대잡이라고 하는 리뷰 테스트에서도 이 문장을 계속 이야기했었거든요. 요것도 이제 함축적 의미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어법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모의고사와 유사한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훈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황했던 문제 유형이 바로 요거였는데, 간혹 이제 선생님들이 자주 많은 문제 개수를 출제하시는 건 아니고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정도 조금 특수한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이번에는 요게 요 22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여기 왼쪽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다음 글이 주는 교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 글은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저와 함께 내신 때부터 다 했던 지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 지문을 외웠다고 해서 이 글의 교훈이 되는 1번부터 5번 문장까지의 내용을 풀 수 있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신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내용을 알고 내용을 암기하고 이 내용에 뭐 빈칸을 뚫어서 빈칸을 넣기를 하고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암기로 점수가 확보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시험이고요. 궁극적으로 이 글을 이해한 내용에서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긴 선택지들을 한 호흡으로 빠르게 읽고 체크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같이 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서술형 문제가 조금 킬러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술형 문제도 보시면 A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하고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는 주어진 단어는 4단어인데 이 4단어를 활용해서 어형 변화도 하고 그래서 7단어 이하로 작성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촉박한 시간 안에 이 조건들을 지키면서 7단어 이하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면 이 채점 기준이 바로 답지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런 채점 기준을 보는 순간 어디까지가 내가 조건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간혹 선생님 저 문제를 풀었는데 답지에 체크를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앞에 교훈과 같은 예상치 못한 영어 선택지가 굉장히 긴 지문들이 여러 개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서술형 문제를 보는 순간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이런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꼼꼼하게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서술형 문제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이번 곧 다가오는 저희가 사실 또 다음 주부터 바로 또 기말고사 대비가 들어갈 텐데요. 기말고사 대비 전략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저와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런 교재들이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내공이라고 하는 교재는 우리 이제 성신여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기본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공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내공에 주로 이제 교과서는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요. 요 내복이라고 하는 교재는 사실은 교재는 아니고 주간지예요. 그래서 우리 성신여고는 매주 2회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과 토요일 수업인데 수요일 날 오면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주간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딱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고 또 토요일 날 오면 수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주간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매주 새로운 내신 복습 주간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내신 복습 주간지에는 뭐가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나간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변형 문제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과서와 모의고사가 들어가고 있지만 교과서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신 복습이라고 하는 이 주간지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과서를 수업하고 모의고사를 넘어가게 되면 교과서를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간지에 매주마다 교과서 문제들도 같이 변형 문제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오늘 학습한 진도까지의 변형 문제들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많은 지문들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지문들을 까먹기 쉬운데 절대 까먹지 않도록 주간지로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데자뷰라고 하는 우리 학교 시험지 미리 보기 시험을 통해서 한 번 더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내분이라고 하는 교재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 학교의 범위가 이제 시험 범위가 픽스가 되면 제가 이제 그날 밤부터 이제 밤을 새서 그 학교 시험지의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컬러로 이제 일단 저의 손필기 자료를 주고요. 그리고 풀 컬러 분석본을 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만들자마자 최대한 아이들한테 빨리 주려고 정말 퀵을 맡겨서 받아서 바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학교가 교과서와 모의고사 굉장히 깔끔한 범위인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가 그냥 뭐 2023학년도 3월 한 해분이 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2019학년도 것도 들어가고 18학년도 것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범위가 랜덤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권화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의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풀컬러 분석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정말 그거 한 것만 들고 다녀도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마지막 내신 분석지까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요 데자뷰라고 하는 시험이 우리 아이들이 내신 시험에서 딱 시험장에 갔을 때 보게 될 내용과 가장 최대한 유사하게 저도 매번 만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어의 선택지와 그리고 영어의 지문들에 있어서 다양하게 변형을 주고 서술형 문제까지 만들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님들께 이제 이런 결과 안내를 정말 상세하게 드리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주간지를 주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마다 주간지를 이제 받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뭐 영어도 해야 되고 여러 과목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간혹 그 주간지에는 변형 문제가 객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서술형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객관식만 풀어요. 서술형은 귀찮으니까 서술형은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서술형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서술형을 절대 빼놓고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제 조교분들이 지금 3분 정도 같이 마킹해서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교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하나라도 안 푼 문제 있으면 다 접어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항상 이제 우리 아이들의 주간지 과제 완성률을 이제 완수율을 보내드리면 100%일 경우는 서술형까지 다 꼼꼼하게 푼 경우고요. 뭐 80%, 70%, 50% 미만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간지를 허투루 풀지 않고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데자뷰 시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좀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전반적인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0문제를 봤는데 우리 아이가 한 문제를 맞췄을 때 너무 못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반평균을 보여드리면 어머님들께서 그래도 아 어려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오늘 데자뷰의 뭐 최고점, 뭐 평균, 우리 아이 점수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내신 전략을 이번 중간고사 때처럼 사실은 이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단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공이라고 하는 자료로 일단은 우리 학교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매주 복습하는 주간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다양한 변형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매주 성신여고 전용 리뷰 테스트인 데자뷰라는 시험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택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지문을 암기한다고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사실 대자뷰에서 계속 내요. 그래서 대자뷰 문제에서 내고 클리닉에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로 좀 꼼꼼하게 좀 탄탄하게 대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성신여고의 이런 전용 대자뷰 모의고사를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시험 범위의 지문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누적 복습하고 계속 누적된 대자뷰 모의고사로 매번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아이들에게 풀컬러 분석본을 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시험 전까지 최대한 시험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요 4번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오늘 수업을 했을 때 오늘 진도가 얼마나 나갔고 우리 아이가 오늘 시험을 어떻게 봤고 오늘 클리닉은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상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클리닉을 패스를 못했다. 그러면 페일이면 언제 다시 와야 되는지 부분들까지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늘 수업한 내용에 있어서의 진도와 그리고 오늘 시험 점수와 오늘 결과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6번 문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성신여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교분 3분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이 뭔가 통과를 못하거나 했을 때 아이들이 물론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 사실 달래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 때 그렇지만 힘들다고 오케이 하지마가 아니라 힘들지만 조금 더 와서 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필요하면 추가적인 클리닉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이제 이번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아이들과 시험 끝나고 아이들과 이제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인데 아이들과 이제 연락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번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평상시에 주었던 주간지와 그리고 변형 문제들이 이번 학교 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하구나. 내가 그동안 주간지가 있을 때 좀 많고 뒤에 서술형이 조금 어려워서 잘 못했지만 학교 시험 문제가 진짜 이 정도의 난이도네? 라는 걸 느껴서 오히려 훨씬 더 전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첫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잘 본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본 친구들 그리고 조금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아이들과 좀 개별적으로 좀 마크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수업 안내를 좀 드리면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